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보니까 박순빈 논술위원이 오리말, 덕스피크라는 말을 가지고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덕스피크.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리말인데, 우리말하고 뜻이 통하는 것은 개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개소리. 박수민 논술위원의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12년 초에 낸 자서전 I 전여옥에는 정치인 박근혜의 화법을 강하게 헐뜯은 대목이 있다. 박근혜는 늘 짧게 대답한다. 처음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지만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라고요. 그래서 전여옥은 박근혜 대통령을 백단어 공주라는 별칭까지 붙이면서 자신을 의심한 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수가 적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 1984년이었던가요? 그때 박경재 변호사의 그 시사토론에 젊은 박근혜가 나와서 아버지를 변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1시간이 넘는 건데요. 제가 일부를 봤습니다만 아주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하고 나서는 말을 많이 하면은 미천이 드러날 우려가 있으니 말수를 줄이라라는 그런 충고나 조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말을 적게 하는데요. 결국은 전여옥은 그런 박근혜의 말수가 적은 것, 짧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박수민 논술위원은 전여옥이 박근혜를 헐뜯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베이비 토크가 어떨 때는 정치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베이비 토크와 통하는 말로 덕스피크라는 말, 즉 오리말을 소개하는데요. 그 오리말이라는 게 걸작입니다. 개소리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박수민 논술위원의 지적에 따르면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요즘 정치로는 승부가 안 나니까 민생, 경제 살리기 이런 구호를 자주 내뱉는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5일 2기 내각의 진용이 갖춰진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가 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국무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에게 눈물까지 보이며 약속했던 세월호 사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만큼 중요한 민생 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태를 어물쩍 뜯고 넘어가려는 이따위 말들.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 개소리, 영어로 하면은 넉스피크 오리말. 이 오리말이 난무하는 정권입니다. 예. 더 화나는 건요, 그 말의 뜻을 왜곡해서 그 말의 뜻의 정반대 행동을 하면서 그 말대로 하겠다는, 민생을 죽이면서 민생을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말살하는 이런 행태가 더 화를 나게 만드는 겁니다. 라디오 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실종.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결국 새누리당이 계속 망설이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질 경우 그 4월 16일 그 기중했던 그 첫날 대통령이 아침 10시에 보고를 받은 뒤에 7시간 뒤 어딘가 방문을 했죠. 저기를 방문했습니다. 중대본을 방문했을 겁니다. 그때까지 그 실종된 7시간 미스터리가 또마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면은 부속실의 비서관을 어쩔 수 없이 정인을 호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드러나는 것이 겁이 난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무서워한다. 대충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그 자업자득이 결국은 외신에서 박근혜 실종 7시간 미스터리라는 일종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그런 기사까지 나오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류의 산케이 신문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그런 저질 기사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이유가 바로 청와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스터리는 7시간 동안 실종됐던 박근혜 대통령도 미스터리지만 그런 사실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에 나와서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김기춘의 그 대가리도 정말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입니다. 정말로 몰랐다 치더라도 거기 나와서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뭔가 국사를 보고 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건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일은 적어도 여권 내에서는 금기시되어 왔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방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그야말로 희대의 코미디란 그런 자각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얘기하기 싫은 이야기지만은 오늘 마침 한겨레신문 김종구 논술위원이 대통령에 대한 관음증을 부추기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이 점을 지적해서 이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골프를 잘 친 대통령으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꼽힌다. 하지만 케네디는 골프 치는 사실을 쉬쉬했다. 골프광이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향해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골프 스코어를 줄이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던 그는 대통령이 된 뒤 국민의 눈을 피하는 몰래 골퍼가 됐다. 케네디가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만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시간 중 상당 부분은 사실 골프를 치고 있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 공격을 받고 있던 순간 조지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워싱턴으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나중에 9.11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부시 대통령의 행적과 동선에서는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실이 많이 발견됩니다. 초등학교 대기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다는 보도를 봤다라는 주장과 달리 당시 대기실의 텔레비전에는 전원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케네디가 백악관에서 가끔 자취를 감추는 것이 반드시 딴 여성과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골프를 치기 위해서인지 미국 국민이 꼭 알아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대중의 호기심이요 일종의 간음증입니다. 하지만 9.11 사태 당시 부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거짓말을 포함해 모든 사실을 꼼꼼히 조사해 밝히고 기록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자명하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조처를 내렸는지를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히 부시형 궁금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부속실장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는데 결론은 다르지만 국가안보라는 말은 맞다. 국가에 중대한 변고가 일어났는데 대통령의 소재를 몰라 대면 보고를 못했다면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행정 문제를 스스로 케네디형 스캔들로 만들어버렸다. 새누리당 역시 대통령의 사생활이니 뭐니 하는 말로 대통령을 관음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시간 중에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연락이 안 된 그 사실, 그것은 마치 부시가 플로리다의 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세계무역센터에 9.11 테러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던 것이 그야말로 큰 문제다 라는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시간 중에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면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 의문이고 그리고 야당의 공격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건 대통령의 사생활이야 이따위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외국 신문에서마저 마치 관음증적인 케네디가 무슨 바람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인받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야말로 자업자득의 전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케이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급기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둘러싸고 증권가 정보지 등에 놔두는 루머를 활자화했다. 정아무개 씨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웃나라 국가 원수에 대한 미확인 소문을 기사화한 무례함과 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 문제는 이런 국가적 스캔들을 자초한 것이 청와대라는 점이다. 한겨레 등 국내 언론사한테는 득달같이 명예훼손 소송을 낸 청와대가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한 산케이 보도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 지나놓고 보면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만큼 허망하고 공허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건 하나만 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지시였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런 입에 발린 이야기, 하나만 한 얘기였고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그냥 사고가 났다니까 스테레오타입으로 최대한 구조하라 이따위 얘기를 내뱉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모든 걸 복귀해가지고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 수칙을 만들자는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연한 행적을 밝히려는 본뜻입니다. 박근혜가 무슨 그 사이에 무슨 뭘 했는지 말았는지 뭐 개인적으로 누굴 만났는지 그따위를 갖다가 파헤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중요한 재난사태가 있었을 때 국가의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이 혹은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여야 그야말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안 죽어도 될 그런 목숨들을 물속에다 수장시키는 그런 비극을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묻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바람을 피웠냐니 이따위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대통령의 사생활이니 뭐니 이따위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외국 신문에서 무슨 정아무개하고 만났는 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게 해서 국가 개망신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케네디가 골프 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요. 케네디가 틈만 나면 없어져요. 자선 실종을 두고 각종 잡음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골프 코스에 계셨다라고 실토하면서 드러납니다. 쪽팔리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그나마 더 심각한 추문을 막는 길이라는 그런 판단에 애쓰였을 겁니다. 이제 청와대도 상케이 보도 등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 아무개를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라고 해명할 때도 된 겁니다. 또다시 개무시하고 넘어가면 그야말로 국격상실이에요. 국격상실. 한겨레신문 이런 데에서 득달같이 명예훼손 소송을 내던 그 청와대 상케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볼 겁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참 대한민국의 이른바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 보면은 참 한심해요. 세월호 참사 싸구려 수학여행을 보낸 가난한 부모들 탓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 게다가 군대 가가지고 폭력을 참으면은 28사단의 윤일병처럼 죽고 못 참으면 20사단의 임명양처럼 살인자가 되는 이런 군대의 참사는 군을 면제도 못 시키는 힘없는 부모 탓이니 저 힘없고 가난한 부모들을 일벌백계하라고 큰소리치는 바로 이것이 2014년 8월 대한민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페이스북에 있더라고요. 이런 개혁이 어찌 한 군데 수술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쌓여있는 우리 사회의 적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권이 바뀔 때 비로소 풀릴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지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이 개혁 운운하는 것들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국정원 셀프 개혁하라는 그따위식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윤일병 사건을 맞아서 또다시 군의 개혁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셀프 개혁하겠다는 얘기 나와요. 오죽했으면 중앙일보가 백령폭력 군의 셀프 개혁에 맡길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겠습니까? 참 창피한 정부입니다. 중앙일보의 사설 들어보시죠. 구타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총기 난사 등 대형 사고를 낼 때마다 군은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해왔다. 1999년 신병영문화 창달 방안, 2003년 병영생활 행동강령과 사고예방 종합대책, 2005년 선진 병영문화 비전,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 등 다양하다. 하지만 지금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는 윤일병 사건은 그간의 대책이 공연불에 그쳤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으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근무 휴식 시간 구분 없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릇된 병영 문화가 뿌리 깊게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그동안 군의 각종 대책들이 효과적이지도 않았고 발생한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도 못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폐쇄적이고
내부 담합에 치우친 군이 자체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비관론 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징집된 신세대 병사를 관리하는 일도 군의 자체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이 완전 폐쇄주의로 군대에 일어난 일은 군이 해결한다는 이따위 방식으로 심지어는 자식들을 군대 보내고 그 훈련소에 자식들을 보내놓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는 부모, 그 부모들을 등 뒤에 두고 이 자식들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의 폭언을 내뱉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명망가 중심의 민간군 핵심유예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부대 운영에 민간인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사실 군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전방을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감시라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군은 민간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국방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이다. 독일 연방의회에는 국방옴부즈맨이 설치돼 있다.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을 헌정질서와 민주사회에 통합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군인 호민관이다. 연방의회가 선출하는 임기 5년의 국방옴부즈맨은 군인과 군인 가족의 청원 접수, 부대 방문, 자료 요청 등을 통해 군인 기본권 향상 업무를 수행한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우리 군의 특성에 잘 맞는다고 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 제도다. 이걸 문경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국방옴부즈만 제도는 좋은 제도고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사학재단에 외부이사 선임을 반대하면서 촛불까지 들고 나갔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방옴부즈맨을 도입하자고 할지 참 의문이 가긴 합니다. 아울러 군은 시스템, 행정, 사회, 정신의학, 심리학 등 각종 분야 외부 전문가 컨설팅도 과감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전, 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몇몇 고유 업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야는 민간인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수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병영 폭력을 줄이려면 인권교육이나 사병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군 자체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따라서 이런 분야부터 과감하게 민간 전문가들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이 문제된다면 서약서를 쓰고 업무를 맡길 수도 있을 겁니다. 윤일병 사건은 유례없는 비극이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병영 문화를 대폭 수술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 병사의 생활과 관련한 분야는 민간인이 포함된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민간 전문가의 수혈은 군 체질 강화와 선진화는 물론 군과 민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군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가장 민주적인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금언을 떠올릴 때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예.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밍크스님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텐독구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제주시 2도 1동의 EJREOQ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의 지그재그님 그리고 대전 동구 용운동의 브로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입을 하셨는데 아직 출자금 납입을 했다는 그런 표시가 뜨질 않고 있네요. 출자금 납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매달 11,000원 이상 조합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조합원의 숫자는 크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야말로 이 휴가철에 경제도 어려운데 하루에 꾸준히 20명 안팎의 조합원들이 신규로 가입을 해주시고 게다가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숫자는 별로 안 늘었는데 구자 수는 계속 늘어요. 이건 기존에 가입한 분들이 계속 증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달 11,000원의 조합비를 내시는 분들의 숫자도 매주 몇백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합원이면서 아직까지 조합비, 계좌이체 납부 신청, CMS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들여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저도 지금 월단식 하고 있어요. 매월 초에 사흘단식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이번에 지사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최다 관심사 중 하나인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단식, 적은 자본금으로도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한겨레 사설, 국정원을 망치는 3대 명패. 국정원에 대해서 요즘 좀 쏙 끼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참 문제입니다. 들어보시죠.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이라기엔 부끄러운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지적되온 터다. 국제분쟁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이 5일 내놓은 보고서 한국의 정보병리 현상의 위험을 보면 그 추락의 원인과 대책도 분명하다. 이 보고서, 국제위기그룹의 보고서 크게 많이 보도한 데는 없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이 정보의 실패, 정보의 정치화, 국내 정치 개입 등 3대 병폐에 취약하다. 정말 똑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조직과 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국정원의 약화 그리고 안보 위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요. 북한의 급변 사태 아마 TV를 통해서 하는 일 또다시 발생할지 모릅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선명하다. 2012년 대선 개입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내 정치 개입으로 인한 비난을 모면하려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 정보기관의 본분을 잊은 행동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이다. 보고서가 지적한 정부의 정치화 사례는 더 있다. 국정원은 비난에 몰려있던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성택 실각 소식을 흘렸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북한 내 휴민트를 잃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정보 유출이 빈발하면서 동맹국인 미국도 한국 정보당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꺼린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렇게 정보력이 떨어지면서 국정원 정보의 신뢰도가 낮아졌고 급기야 북한이 곧 붕괴한다는 잘못된 정보 분석으로 대통령이 엉뚱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형적인 정보 실패다. 국정원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냉정한 겁니다. 정치에 개입하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음지에서 일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신뢰는 실추됐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북한의 내부의 정보를 성급하게 밝힘으로써 휴민트가 뭡니까? 휴민트라는 거는요, 휴먼 플러스 인텔리전트 해가지고 인적 정보입니다. 북한에 오랫동안 씹어놓은 내부 협조자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건데요. 그런 거 함부로 쓰면 그 협조자를 잃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이미 국제적인 분쟁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에서는 그런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국정원에 대해서 보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모르고 있지만은 이미 세계적으로는 이런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잘못은요, 이명박 때부터 잘못된 정보 분석으로 대통령이 엉뚱한 정책을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곧 붕괴한다는 북한 붕괴설을 흘림으로써 말입니다. 북한 붕괴하고 있습니까? 이런 정보 실패나 정보의 정치화로 빚어질 수 있는 충돌과 위기의 대가는 엄청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눈과 귀, 판단 능력이 마비된 정보기관이 되레 위험 요인이 된다는 얘기다. 북한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품질 높은 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의 지적은 그래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정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국정원에 대한 입법 사법적 감독 강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보고서가 권고한 개혁 방안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들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을 권력도구로 부리려는 잘못된 생각만 버리면 지금이라도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다. 오죽했으면은 미국이 한국 국정원을 못 믿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냥 흘리고 이용을 하니까 정보 공유를 끊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국정원의 정치화가 결국은 오늘날의 국정원을 만든 겁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입법적, 사법적인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제분쟁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에서 나오고 있는 지적들입니다. 참 그런 일이죠.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전남 목포시 부주동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 내주신 빨간머리 차차님 감사드립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진보는 없애겠다고 하고 보수는 반대한다는 이따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사고 문제는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동아일보 신년수 논술위원회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자유형 사립고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제도다.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줄게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 이야기는요. 조희연이나 이재정 같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과거 작은 모임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사고라는 것은 사실 이명박이가 만들어서 박근혜에게 떠넘긴 짐입니다. 짐. 문제가 많지만 섣불리 없앨 수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나가야 하는 그런 짐이라는 겁니다. 자사고가 생김으로써 일반고 완전 황폐화됐습니다. 자사고가 25개나 생긴 서울 더 심합니다. 교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강북의 일반고에서 4년 전에 명문대를 서너 명 갔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서너 명 갈 정도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고는 완전히 황폐화되기 직전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일반고로 보냈다가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빈자리가 있는 자사고로 전학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사고 등록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몇백만 원 주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한 500만 원 될 겁니다. 예. 실제 교육은 똑같아요.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우수한 애들이 모이니까 명문대학에 많이 가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사고는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자사고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월성 교육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사고에 성적 순으로 입학시키고 등록금 없애는 게 낫습니다. 고등학교가 무상 의무 교육이 아닌 나라는 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을 비롯한 6, 7곳에 불과합니다. 무상 교육은 못할 망정 돈 있는 사람들만 특별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정부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 의무 교육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러면 자사고 빨리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일반고의 수준을 높이는 게 낫다는 동아일보 신년수 논설위원의 오늘 칼럼. 오죽하면 동아일보에서 이런 칼럼이 나오겠습니까?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